한국 없이는 멈춘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조지아주 공장의 항공 촬영. 단 한 통의 전화가 세상을 뒤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 6시, 조지아주의 평범한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시작되는 하루. 그런데 갑자기 쾅, 철문이 부서지듯 열리고 무장한 요원들이 밀려 들어옵니다. 손 들어! 모두 멈춰! 300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이 순식간에 쇠사슬에 묶여 끌려갑니다.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말이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공장이 완전히 멈춰버린 거예요. 수백억 달러 규모의 최첨단 공장이 말입니다. 잠깐의 정적. 이 순간 전 세계가 깨달았습니다. 아, 진짜 힘은 누가 쥐고 있었구나. 미국이 호구라고 부르던 한국. 그런데 정작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민 단속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21세기 가장 극적인 반전 드라마의 시작이었습니다. 2024년 어느 화요일 아침, 조지아주 브리안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차 LG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장. 55억 달러를 투자해 세운 이 거대한 건물은 미국 남부의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첫 교대 근무자들이 하나둘 도착합니다. 굿모닝, 김 엔지니어. 아, 존슨. 어제 라인 조정 잘 됐어요? 한국인 기술자 김성호 47세는 20년 경력의 배터리 전문가입니다. 삼성 SDI에서 시작해 LG에너지 솔루션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배터리는 거의 없죠.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7살 딸 하은이가 그려준 그림을 지갑에 넣고 말이에요. 아빠, 미국에서 자동차 배터리 만드는 게 정말 멋져요. 딸의 순수한 말이 김 엔지니어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공장 내부는 마치 우주선 같았습니다. 로봇팔들이 정교하게 움직이며 배터리셀을 조립하고 한국인 기술자들이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품질을 검사합니다. 이 기술은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공장장 마이클 존슨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중국에 완전히 밀렸을 겁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커피 머신 앞에서 농담을 주고받는 한미 직원들. 김치 좋아해요? BBQ는 어때요? 서로의 문화를 나누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오전 9시 생산 라인이 본격 가동됩니다. 윙윙윙. 정밀한 기계음이 공장을 가득 채웁니다. 좋아. 오늘도 목표 달성이네.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쾅, 쾅. 정문이 박살나듯 열렸습니다. 오전 9시 17분. 검은색 SUV 12대가 공장 정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 흰색 버스 6대가 따라왔죠. 이민세관단 속청아이 씨. 모든 작업을 중단하라. 무장한 요원 60여 명이 작업장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총을 든 그들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뭔 일이야? 용접 작업 중이던 미국인 노동자 데이브가 당황해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외국인 노동자는 손을 들고 벽 쪽으로 가라. 김성호 엔지니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범죄자인가? 20년간 한 번도 교통위반조차 하지 않았던 그였습니다. 미국 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왔고 세금도 성실히 냈습니다. Please, I have working visa. 그가 떨리는 영어로 말했지만 요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찰칵, 차가운 수갑이 손목을 옥죄었습니다. 김 엔지니어. 옆에 있던 미국인 동료 존슨이 달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불법 체류자가 아니에요. H1B 비자를 가진 핵심 기술자라고요. 물러서세요. 방해하면 당신도 체포합니다. 요원의 차가운 대답에 존슨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0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이 줄줄이 수갑을 찬 채 버스로 향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무표정한 얼굴로 체념한 듯 걸어갔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쁜 사람이에요? 김 엔지니어의 7살 딸 하은이가 아빠를 데리러 온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하은아.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내 윤미영 씨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공장.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그곳은 한국과 미국의 우정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배신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오전 9시 47분. 30분 만에 300명의 한국인이 모두 끌려갔습니다.
그 순간 공장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장에는 기이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평소라면 새벽 6시부터 들려오던 기계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심장이 멈춘 거대한 괴물처럼 공장은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공장장 마이클 존슨이 텅 빈 작업장을 둘러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앉아있던 자리에는 아직 따뜻한 커피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김성호 엔지니어의 책상에는 딸이 그려준 아빠 그림이 아직도 붙어 있었죠. 존슨, 라인을 가동시킬 수 있겠어? 본사에서 온 긴급 전화였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국 기술자 없이는 다른 사람을 투입하면 되지 않아? 사장님, 이건 햄버거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배터리 기술은. 존슨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배터리 제조는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정밀함이 필요합니다. 온도, 습도, 압력,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하죠. 그리고 그 모든 노하우는 한국인 기술자들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팀장님들은 어디 갔어요? 미국인 노동자 데이브가 물었습니다. 어제 모두 끌려갔어. 끌려갔다고요? 왜요? 불법 체류자 단속이래. 불법 체류자. 김 엔지니어가요? 말도 안 돼요. 데이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성호 엔지니어는 그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한국 음식도 만들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공장 밖 마을도 요동쳤습니다. 헬로우 레스토랑 사장 톰 앤더슨은 텅 빈 식당을 바라보며 울상이었습니다. 한국 분들이 매일 와서 불고기 정식 시켜 먹었는데 이제 어쩌지? 매출의 60%가 한국인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김밥도 배워서 팔기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손님이 사라지네. 마트, 주유소, 세탁소. 한국인들이 이용하던 모든 곳이 한순간에 한산해졌습니다. 이 동네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었구나. 동네 주민들이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청와대 상황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00명이 일제히 체포되었습니다. 모두 합법 비자 소지자들입니다. 외교부 장관의 보고에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한 참모가 중얼거렸습니다. 동맹국 기술자를 범죄자 취급하다니. 즉시 전세기를 띄우십시오. 대통령의 명령은 간결했습니다. 전세기요? 그러면 미국과의 관계? 먼저 배신한 쪽은 누굽니까? 대통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 국민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지금 당장 전세기를 준비하세요. 2시간 후 인천공항. 대한항공 특별기가 활주로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비행은 역사에 남을 것 같습니다. 기장 박성민 씨가 부기장에게 말했습니다. 자국민 보호. 이보다 중요한 임무는 없죠. 그 시각 미국 현지에서는 김성호 엔지니어가 구금시설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당신, 목소리가 왜 이래요? 괜찮다니까. 하은이는 계속 아빠 찾아요. 언제 집에 와요? 김 엔지니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시간 후 한국 정부에서 전세기를 보냈습니다. 모두 귀국하시게 됩니다. 변호사의 말에 구금된 한국인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한국에서 우리를 데리러 와요? 네, 지금 공항에서 대기 중입니다. 김성호 엔지니어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한 전세기. 300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이 하나씩 탑승했습니다. 미국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당국자가 뒤늦게 제안했지만 아니요. 우리는 한국으로 갑니다. 김성호 엔지니어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이제 우리도 한국을 위해 일할 때죠. 오후 8시 전세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미국 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다시는 여기 안 올 거예요. 한 기술자가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동안 정성껏 일했는데 범죄자 취급을 받다니. 그날 저녁 미국 전역의 뉴스룸이 들썩였습니다. CNN 스튜디오. 지금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이민 단속이 아닙니다. 앵커 앤더슨 쿠퍼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스스로 무덤을 판 사건입니다. 화면에는 쇠사슬에 묶인 채 버스로 향하는 한국인 기술자들의 모습이
반복 재생됐습니다. 저 사람들을 보십시오. 범죄자가 아닙니다. 미국의 미래를 만들어 온 엔지니어들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현대 LG 공장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55억 달러. 한국이 조지아주에 투자한 금액입니다. 일자리 8,500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일이 뭡니까? 앵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Fox 뉴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수 논객 찰리 커크가 마이크를 두드리며 분노했습니다. 만약 내가 한국 대통령이라면 즉시 모든 투자를 철회할 겁니다.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한국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대가가 이것입니까? 시청자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트위터에는 #apologies2core의 해시태그가 트렌딩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없으면 우리 공장도 없다. 동맹을 이렇게 배신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 한국이 투자 안 했으면 중국한테 완전히 밀렸을 것.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MSNBC의 저녁 프로그램. 이 사건의 진짜 문제점을 아십니까? 진행자 레이첼 매도우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믿을 만한 파트너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준 겁니다. 앞으로 어떤 나라가 미국에 투자하려고 할까요? 언제 배신당할지 모르는데 말이죠. 화면에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테슬라도 BMW도 모두 한국 배터리를 씁니다. MIT 경제학과 교수 데이비드 윌슨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술자들을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이건 자해행위죠. 스탠포드 대학의 국제관계학 교수 수잔 라이스도 가세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북한, 중국 현재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하면 한국이 우리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워싱턴 포스트 사설에서 더욱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자해하는 미국, 왜 우리는 스스로를 망치고 있는가?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투자해달라고 사정했다. 한국은 응답했다. 55억 달러와 핵심 기술을 들고 왔다. 그런데 우리가 한 일은 그들을 수갑을 채워 내쫓는 것이었다.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또 있을까? 월스트리트 저널도 경제적 관점에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 없는 미국 제조업의 미래는 어둡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은 모두 한국이 쥐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을 적으로 돌렸다. 이제 중국만 웃고 있을 것이다. 뉴욕에서 시작된 충격파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런던, BBC 본사. 미국이 한국 기술자들을 집단 체포했습니다. BBC 월드뉴스가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합법 비자를 소지한 핵심 기술자들을 범죄자 취급한 이번 사건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베를린, DW 방송. 이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독일의 국제방송 DW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동맹국의 기술자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죠. 앞으로 누가 미국을 신뢰하겠습니까? 파리, 르몽드 신문. 미국의 자해 한국이라는 황금알 낳는 거위를 죽이다. 한국은 세계 기술 강국입니다. 그런 나라를 적으로 돌린 미국의 선택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쿄에서는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한국이지만 내일은 우리 차례일 수 있다. 일본 경제신문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아시아 국가들의 미국 투자는 급감할 것이다. 중국은 이 상황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동맹을 파괴하고 있다. CGTN 중국 국제 텔레비전이 논평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환영한다. 기술 협력을 확대하자. 베이징의 전문가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과 중국의 제조 능력이 결합되면 미국은 완전히 뒤처질 것이다. 가장 충격적인 반응은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브뤼셀, 유럽연합본부. 예정된 미국 투자 프로젝트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프랑스 르노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엘라바마주 공장 건설을 중단합니다. 20억 유로 규모의 투자였습니다. 독일 BMW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 확장을 보류합니다. 한국 기술자들도 위험하다면 우리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월가. 뉴욕 증권거래소가 열리자마자 충격이 시작됐습니다. 현대자동차 주식이 4% 급등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기술자들이 국내 공장 생산력을 높일 것.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었습니다.
반대로 미국 자동차 관련 주식은 폭락했습니다. 포드 -7%, GM -8%, 테슬라 -12%. 배터리 공급망 차질 우려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테슬라는 한국 배터리 없으면 못 만듭니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가 경고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들 없이는 전기차 혁명도 없어요. 조지아주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8,500개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협상을 재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대차 본사에서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국 공장 운영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직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사업할 수 없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분간 미국 투자는 중단합니다. 직원들이 범죄자 취급받는 곳에서 어떻게 일합니까?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다. JP모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황금알 낳는 거위를 죽였어. 한국의 기술 없이는 미래 산업이 불가능해.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와튼스쿨에서는 긴급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미국 제조업 경쟁력 하락의 원인. 교수들과 전문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다. 국제경제학과 존 리 교수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국과 패권 경쟁한다면서 정작 아시아 동맹국들을 적으로 돌리고 있어. 한국, 일본, 대만. 이들이 중국 편으로 가면 우린 끝이야. 실제로 그런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대형 건설사들이 미국 프로젝트 입찰을 보이콧했습니다. 직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모두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언제 범죄자 취급당할지 모른다. 미국 건설업계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한국 건설사 없이는 대형 프로젝트가 불가능해요. 라스베이거스 새 카지노 건설 현장에 존 마틴 현장 소장이 절규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스피드는 세계 최고였는데 텍사스의 석유화학 플랜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철수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3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8,000개의 일자리가 날아갑니다. 화요일 오후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대통령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경제보좌관이 두꺼운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한국 관련 프로젝트만 1,200억 달러 규모입니다. 뭐? 그렇게 많아? 네.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고서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일자리는? 직접적으로만 50만 개, 간접적으로는 200만 개 이상입니다. 이런 젠장. 트럼프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 같은 시각 서울 판교 테크노밸리의 한 회의실. 삼성, LG, 현대, SK, 한국의 주요 기업 CEO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진짜 가치를 보여줄 때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호구로 봤다면 큰 오산이었죠. LG 구광모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터리 기술 이전? 이제 꿈도 꾸지 마세요.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범죄자 취급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죠. SK 최태원 회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중국에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정부가 1,0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어요. 기술자들에게는 미국의 3배 연봉을 제시했고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달아올랐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동양의 힘을 보여줍시다. 그 순간부터 한국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베트남, 한국 기업들을 적극 환영합니다. 응우엔 수언 푹 총리가 직접 나서서 한국 기업들을 유치했습니다. 토지는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세금 혜택도 20년간 보장하겠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Make in India with Korea.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새로운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인도의 시장이 만나면 무적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상하이, 선전, 칭다오. 모든 도시가 한국 기업을 모시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한국 기술자 1명당 100만 위안 정착금 지급.
자녀 교육비 전액 지원, 의료비 무료,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결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수요일 아침 삼성전자 발표. 미국 텍사스 반도체 공장 건설을 무기한 연기합니다. 17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대신 베트남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겠습니다. 현대차도 이어서 발표했습니다. 엘라베마 공장 확장 계획을 취소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새로운 거점을 만들겠습니다. LG화학의 발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내 모든 배터리 공장 건설을 중단합니다. 중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경악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버리고 있다. CNN의 긴급 뉴스였습니다. 170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수만 개의 일자리가 날아갔습니다. 팍스 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터커 칼슨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300명 잡겠다고 5천억 달러를 날렸어. 월 스트리트 저널의 헤드라인은 더욱 비관적이었습니다. 미국 제조업에 정말 한국 없는 미래는 없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것 같다. 한국은 이미 아시아로 돌아갔다. 중국만 웃고 있다. 목요일 오전 백악관 오벌 오피스.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클럽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젠장할 놈들이. 클럽이 벽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300명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 참모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각하, 한국 대통령과 통화를 요청해보시는 게 내가 먼저 전화를? 트럼프가 벌컥 화를 냈습니다. 나는 미국 대통령이야. 하지만 각하,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경제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경제가 망가집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국무부 장관도 거들었습니다. 트럼프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됐어. 전화해. 그날 오후 3시 현지 시간,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통화가 시작됐습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트럼프가 평소와 달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로 연락하셨습니까? 최근 발생한 사건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과요? 우리 국민 300명을 범죄자 취급하고서? 그건 실수였습니다. 현장의 오버였고. 실수?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H1B 비자 확인도 안 하고 체포하는 게 실수인가요? 수갑 채우고 버스에 태우는 게 실수인가요? 트럼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 하십시오.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트럼프는 무너졌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굴욕을 당해봤나.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백악관 기자회견장. 전 세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사과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어떤 보상을 약속했나요? 한국 기업들이 돌아올까요? 트럼프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평소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국 국민들에게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플래시가 터져나왔습니다.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사건은 명백한 실수였습니다. 한국의 뛰어난 기술자들을 범죄자 취급한 것에 대해 트럼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미국 대통령이 굴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소중한 동맹입니다. 그들 없이는 미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한국 기업들의 복귀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 서울 청와대. 한국 대통령은 전 세계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사과를 받았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첫째, 우리 기술자들에게 정식 사과. 둘째,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보장. 셋째, 피해 배상. 이 조건이 충족되면 협력을 재검토하겠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가 깨달았습니다. 진짜 힘을 가진 것은 누구인지를. 한국이 세계를 움직인다. BBC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기술이 곧 국력이다. 독일 슈피겔지의 표제였습니다.
21세기는 한국의 시대. 일본 아사히 신문의 분석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한국을 재평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우습게 봤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기술 강국이었어. 이제라도 관계를 회복해야 해. 그리고 마침내 한 달 후 조지아주 브리안 카운티 현대 LG 배터리 공장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김성호 엔지니어가 공장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다시 돌아왔네요. 미국인 동료 존슨이 달려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말 미안했습니다. 김 엔지니어. 괜찮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죠. 김성호의 따뜻한 미소가 공장을 밝혔습니다. 기계들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윙윙윙. 희망의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6개월 후 다시 조지아주 공장. 김 팀장님, 오늘 생산량 어때요? 목표치 120% 달성했습니다. 역시 한국 기술은 최고네요. 이제 미국인들은 한국을 다르게 봅니다. 호구가 아니라 파트너로, 을이 아니라 갑부로 전 세계가 깨달았습니다. 21세기는 기술력이 곧 국력인 시대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기술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을. 김성호 엔지니어는 딸아은이의 새 그림을 책상에 붙였습니다. 그림 속에는 한국과 미국 국기가 함께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7살 아은이의 순진한 말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세상이 멈춘다.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